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코딩의 놀이터 AGA 중급 실습을 같이 할 토마스 최입니다. 중급 실습에서는 우리가 중급 1, 2를 거치면서 배워왔던 레이아웃이나 메시지 박스 등등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맛집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초급 실습 때는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페이지의 CRUD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여러 페이지로 완성된 CRUD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완성된 앱을 통해서 어떤 페이지와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띄워주는 샵 리스트가 포함된 화면을 구성하고 그 다음은 샵 목록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서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다음으로 상세 페이지에 편집, 삭제 버튼을 넣고 편집과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샵 리스트가 담긴 홈 화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보게 될 것은 앱을 처음 열었을 때 나오는 홈 화면이에요. 완성된 사진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상단에는 커다란 텍스트가 있고 하단에는 이미지와 제목이 두 줄로 길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 누르고 모델 생성을 시작할 거예요. 스텝 1에서는 영상 밑에 첨부해드린 그 엑셀 파일 있죠? 그것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스텝 2에서는 테이블 네임을 샵으로만 입력을 해주세요. 몇 번 해보셨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넘어가서 스텝 3에서는 테이블 필드의 이름을 엑셀 필드와 동일한지 확인을 하시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텝 4에서는 바로 넥스트, 스텝 5에서는 웹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6에서는 이름을 멤버셋 그리고 웹뷰 데이터셋 바꿔줘야겠죠? 멤버셋에는 샵 멤버셋 줄임말로 입력을 해줄게요. 샵 mset 이라고 입력을 해줬고요. 이번엔 웹뷰 데이터셋 이름을 변경을 해줄게요. 샵 웹뷰 데이터셋 줄임말로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스텝 7에서는 런을 클릭하고 완료 후에 피니쉬를 누르면 모델 생성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에 생성된 멤버셋하고 웹뷰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 개를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은 오브젝트들을 추가로 만들어 줄게요. 먼저 스크린에서 웹폼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 해주시고요. 선택하시고 홈 웹폼으로 입력하고 생성을 해줍니다. 바로 홈 화면을 보는 웹폼이란 뜻이죠. 이렇게 폼이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로직으로 갑니다. 로직에서는 웹 이벤트 룰셋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홈 웹 이벤트 룰셋 줄임말로 입력을 해줄게요. 자, 입력하고 하나 더 남았죠. 릴레이션 폼에는 홈 웹 폼을 선택을 해주시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다시 로직으로 가서 이번엔 룰셋이죠. 선택하시고 샵 룰셋 줄임말로 입력하고 생성해 줄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 파일 준비를 한 거고요. 이제 오브젝트 생성에서 조급 실습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씩만 만들어 줬었죠. 이번에는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웹폼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리고 웹폼에 따른 웹 이벤트 룰셋도 여러 개가 되겠죠.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좀 복잡해집니다. 각각의 웹폼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오브젝트 간 이동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먼저 홈 웹폼을 열어서 사이즈를 360에 60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속성 탭에서 이즈 스크롤링에 true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 속성은 화면에 내용이 많을 경우에 스크롤하죠. 자, 이 스크롤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어서 밑에 보시면은 모드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바일 화면으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주시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웹폼의 탭에서 리프레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겠죠. 샵 목록 데이터를 담을 웹뷰 데이터셋 생성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소스 탭에서 웹뷰 데이터셋 바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름은 샵 리스트 웹뷰 데이터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서는 목록형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싱글로우에 펄스로 해주시고요. 웹뷰 데이터셋 네임은 샵 웹뷰 데이터셋으로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은 다시 디자이너 탭으로 넘어와서 패널 컨트롤이라는 걸 추가를 해볼 건데요. 자, 툴박스 여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세요. 자, 컨테이너 그룹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얘는 처음 보는 컨트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판으로 여러 컨트롤을 그룹화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컨트롤 추가하신 다음에 위치를 5%에 0, 그리고 크기를 90%에 100%로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은 패널의 테두리를 없애보겠습니다. 패널 선택하시고 스타일 속성에 보더로 갑니다. 보더에서 보더 스타일 값을 none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테두리가 없어졌죠? 이번에는 패널 컨트롤 위에다가 라벨 컨트롤을 그려주세요. 쭉 내려서 라벨을 그려주시고요.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 탭에서 위치를 0,0 그리고 크기를 100%에 60으로 수정해 주세요. 이어서 스타일 탭으로 가서 폰트를 열어주세요. 폰트 여신 다음에 사이즈는 24 픽셀로 하고 폰트의 웨이트는 볼드로 해주시고요. 밑에 이제 텍스트 스타일로 가셔서 라인 하이트를 60 픽셀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속성 탭으로 갑니다. 이 속성 탭에서 라벨의 이름 바꿔줘야겠죠? Restaurant of Today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어서 카드 리스트 박스 컨트롤도 패널에 추가를 해줍니다. 쭉 올려보시면은 박스 카테고리에 카드 리스트 박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설정을 해볼 건데 이것도 처음 보는 컨트롤이죠. 자, 카드 리스트 박스로 우리는 여기에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리스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먼저 이것의 위치하고 크기 수정을 해볼게요. 레이아웃 탭에서 위치를 0,70으로 그리고 크기를 100%에 500으로 수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일 탭으로 이동을 해서 사이징으로 갑니다. 사이징의 하이트 값을 오토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카드 리스트 박스의 크기가 자동으로 내용에 맞춰서 높이 값이 변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성 탭에서 스크롤링 이네이블드를 펄스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카드 리스트 박스의 스크롤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카드 모드를
열어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to 컬럼 이미지 노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데이터 소스 연결해줘야겠죠. 데이터 소스는 당연히 샵 리스트 웹 뷰 데이터로 선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아이템으로 갑니다. 카드 아이템으로 가서 이미지와 제목, 디스크립션 데이터를 연결해 줄게요. 이미지 필드에서 파일 웹 패스를 연결하고 타이틀 필드에서는 네임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필드는 디스크립션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웹 이벤트 룰셋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뷰쇼온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중급2에서 파일 업로드하기 챕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우리는 뷰쇼온 이벤트를 만들어 줬었죠. 화면이 로딩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버튼 클릭 없이 바로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홈 웹폼을 선택하시고 이벤트 탭에서 뷰쇼온에다가 이벤트 설정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컨디션 그룹을 뷰쇼온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런웹 이벤트 룰셋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실행할 웹 이벤트 룰셋을 선택을 하고 이벤트 코드는 리스트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목록에 추가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플로우 컨디션도 같이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추가해 주시고 저장 닫고 마지막으로 오노토봇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홈 웹 이벤트 룰셋 탭으로 넘어가서 샵 데이터 목록을 불러올 점프 룰셋 노드를 추가합니다. 툴박스 연 다음에 점프 룰셋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링크 메뉴 선택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세요. 스타트 노드에서 점프 룰셋, 점프 룰셋에서 엔드 노드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스타트 노드에서 흘러나오는 흐름 값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줬죠? 우클릭해서 리스트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no condition pass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점프 룰셋 노드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더블 클릭해서 베이스 밸류 탭으로 가신 다음에 이름 먼저 바꿔줄게요. 이름을 리스트로 입력을 하고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프 파라미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룰셋 선택을 해주시고 보이시는 베이스의 샵 룰셋 선택해 주시고요. 점프 코드를 리스트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목록을 불러오기 위해서 송신이 아닌 수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창이 뜨면은 우리는 수신 목록에 샵 리스트 웹뷰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추가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고 클리어 로우, 어펜드 로우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하시고 창을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노토봇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샵 룰셋에서 샵 목록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멤버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사용할 멤버셋을 등록을 해줘야겠죠. 우리는 샵 멤버셋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선택하고 등록해 줄게요. 자, 이후에 다시 디자이너 탭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엔티티 노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추가해 주시고 흐름선 먼저 연결을 할게요. 링크 모드로 바꾼 다음에 스타트에서 엔티티로, 엔티티에서 엔드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한 다음에 스타트 노드의 흐름값 추가를 해줘야겠죠. 스타트 노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플로우 밸류 탭에서 점프 코드는 리스트로 입력을 하고 항목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추가가 된 거 볼 수 있고 저장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흐름선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엔티티 노드로 가는 건 리스트, 그리고 나가는 거는 no condition pass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흐름 값과 흐름선을 연결했으면 이제 엔티티 노드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먼저 베이스 밸류 탭에서 이름을 수정을 합니다. 이름은 리스트로 수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엔티티 옵션 탭으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어댑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메소드 타입에서는 select no condition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타겟 멤버셋 역시 멤버셋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룰셋을 처음 만들어서 작업할 때 필수로 해줘야 될 것이 있죠. 에러의 유형에서도 알아봤던 부분인데요. 멤버셋의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엔드노드를 필수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엔드노드에서 멤버셋 데이터를 웹뷰 데이터셋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used 사용 여부에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저장까지. 이렇게 하면 룰셋에서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노토봇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을 끝냈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가도스가 제공한 모바일 테스트를 위한 실행 환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쭉 오른쪽에 보시면 실행 메뉴에서 웹폼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웹폼이나 폼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모바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홈 웹폼에 와서 우클릭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화면이 보여지면서 카드 리스트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보이죠. 이미지는 지금 표기가 안 되고 있죠. 자, 이미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 샘플 데이터에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샵 수정 챕터에서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